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조국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국개혁당 열풍을 다루면서 이미 도덕적 법률적 심판을 받은 조국이 왜 이렇게 급격히 부상했는가, 이건 심각한 현상이다. 거의 사회병리적인 현상이고,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은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할 할 뿐이다 라고 매우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조국에 대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 속에서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평등의식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분석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역구도와 정치 심리적 차원에서 조국 돌풍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으킨 돌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때의 안철수와 현재의 조국 현상은 8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싱크로율이 90%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더 올랐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조국 혁신당 정당 지지도가 7%에서 9%가 나옵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23.9%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20.1%입니다. 근데 그거를 추월해 버렸어요. 23.9%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열광적인 지지자가 운집을 했죠. 참 이상하죠. 전남지사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당대표도 지낸 이낙연은 안 뜨는데 왜 조국이 이렇게 호남, 특히 광주에서 열광하는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은 언론 이런 데서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조국 정경심 부부도 재판에 돌리고 그 딸 조민도 기소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 정권이 너무 심했다, 이런 측은지심이 발동이 돼서 조국에 대한 지지가 올랐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조국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더 공격적이다, 조국은 그 한동훈 딸과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광을 보내는 거다, 그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긴 호흡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비슷한 현상이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던 안철수가 2015년 12월에 탈당을 합니다.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2016년 2월 선거를 2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하죠. 이때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바로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였는데, 창당한 지 2달밖에 안 된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25석, 비례대표에서 13석, 총 38석을 얻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7석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13석, 제1야당하고 똑같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오는데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 28일 날 당명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그 당명을 쓰고 있는 거죠.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켰나 하면은 지역구 당선자 25석 중에서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이 24석, 24명입니다. 즉 광주가 8개인데 그 중에 8석 다 차지했고 전남이 10석인데 그 중에서 9석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이 10석인데 그 중에서 7석, 즉 호남 전체 28석 중에서 무려 국민의당이 24석을 차지했던 겁니다. 안철수는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호남에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는데도 이렇게 창당한 지 2개월 만에 호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켜 버린 거죠. 그러면 조국에 대한 절대 지지, 그것은 뭐냐? 이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지역 구도, 그 다음에 정치 심리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조국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나라 선거는 지역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보면 호남을 절대적인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또는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집권을 하려는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집권 전략을 보면은 지역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소위 DJP 연대를 성사시키죠. 그러니까 DJ와 JP,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대를 성사시킵니다. 이거는 호남과 충청의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그 다음 대선인 2002년 대선에서는 그런 호남 충청 연대에다가 PK를 합류합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 노무현 후보를 뽑죠.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2007년에는 지역연대 형성에 실패를 했어요. 호남 출신 정동영 후보를 뽑았다가 이명박 후보한테 아주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게 아니로구나. 지역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내세워서 PK 호남 지역연대를 다시 시도하지만은 어떤 후보 인물 구도가 그것을 앞섬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당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PK 호남 연대를 공고화하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PK 호남 연대가 발의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하죠. 즉 지역 연대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나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PK 호남 연대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 적당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호남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판이 벌어지니까 조국이 당을 만들어서 나오니까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PK 호남 연대를 복원할 수 있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것이 호남, 특히 광주 지역에서의 조국 돌풍의 배경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조국 돌풍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20대와 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응답자 중에서 조국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연령대와 지역으로 너무 지지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선거 후에도 계속 이런 지지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특히 그 지지는 다음 선거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38석을 가지고 있던 안철수도 그러지 못했는데 라는 이제 의문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러한 호남에서 조국에 대한 지지가 PK, 즉 부산 경남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PK 호남 연대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조국에 대한 호남의 지지 때문에 PK에서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조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국 열풍이 PK 호남 연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지적할 수 있고요. 셋째로는 선거 후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해야지 위력을 발휘하는데, 합당을 해도 과연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겠느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둘 다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과연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위의 세 가지 지적에 대한 대답은 이 시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의석수 38석을 가졌던 안철수 국민의당이 2016년 선거 후 별 역할도 못했죠. 결국 당이 분열돼서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당은 소멸되고, 그와 함께 안철수의 인기와 위상이 추락한 길을 답습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가 아직도 3주 남았는데 워낙 우리나라 정치의 유동성과 역동성이 높아서 그 사이에 모든 정당의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